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 찍는 날이 3월 17일인데요. 자,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쵸? 네, 저희 학원에도 현재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줌으로 수업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여러 이제 친구들이나 우리 친구들 가정에는 건강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무탈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 중, 등 수학학원, 선행이 완료되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원인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강남에서 학원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죠. 사실 이제 저도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아이들이 많이 다녀야 저도 돈을 잘 벌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학원을 다니고 또 너무나 많이 이제 선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 강남, 이제 대치랑 반포 요 강남 요 지역은요. 더욱더 선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학원에 상담 오는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부모님인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과정이나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년 또는 2년 선행이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선행이면 선행 많이 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가 선행이 너무 늦죠. 저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선행이 늦어요. 갈 만한 학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년을 선행을 해도 갈 만한 학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6살, 7살 때부터 막 영재 학원 다니고 막 연산하고 막 그러면서 선행을 막 학원을 많이 수학 학원 2개, 3개 다니면서 막 선행을 열심히 한 친구가 10명 있어요. 그 10명 중에서 2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8명 실패했어요. 2명이 성공을 해서 2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고 싶어 하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체 아이들의 기준은 실패한 8명이 아니라 성공한 그 2명의 학생에게 기준점이 맞춰집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의대 뭐 60명이라고 하면은 6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한 10명 정도가 막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달려서 막 공부해서 선행하고 학원 돌리고 그래서 한 붙은 친구. 한 50명은 그냥 묵묵히 꾸준히 공부하고 똑똑함을 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간 친구.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준은 말빨이 센 사람은 학원 열심히 다닌 친구가 말빨이 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의 기준은 그런 아이들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부라는 게 우리가 다 해봤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가 이제 초등,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에 입학시험에 붙어서 이제 고등수학 시작반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3-2까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보는 테스트나 뭐 나가는 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대요. 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가 보다. 대치동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 학생 20명 중에 이제 고등 선행을 안 하고 들어간 친구는 자기 아이 한 명밖에 없다고 이제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과외로 선행을 빼고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원을 하나를 더 다니면서 선행을 나가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불안감과 이제 욕심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학원은요, 여러분,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은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과정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한번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거를 다시 다지고 심화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처음 배워서 기본을 탄탄히 하려고 하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다고 해요. 아무리 명확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학원, 중요한 학원, 잘하는 선생이 가르치는 학원이라도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나에게 맞지 않은 과정이라면 다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그 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모든 게 다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어렸을 때부터 똘똘한 내가 빨리 트인 친구들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천재인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단순히 내만 빨리 트이고 천재가 아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내가 빨리 트이고 이제 천재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 두각을 막 나타내지만 뇌 발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할수록 이제 뇌 한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처음처럼 성과가 많이 나지 않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도 실망하고 부모님도 실망하고 아이는 공부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쵸? 굉장히 잘하고 날고 기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자각을 하고 탄탄히 길을 밟아갔으면 아마 자기의 뇌 발달의 수준, 자기의 뇌 수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꿈을 펼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천재적인 친구.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계속 똑똑한 친구예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부를 잘했어요. 학원은 여전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르친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선행은 마무리해야 된다. 심화까지, 미적분 심화까지 다 해야 된다. 과학은 뭐 물리 1, 2까지는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학습 규칙은 꼼꼼히 지키면서 본인이 이제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담는 양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그러면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는 거를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도 됐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 기간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어렵죠. 쉽지 않죠. 음.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바뀌어야 우리나라에 이제 천재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저는 뭐 우리나라 교육 좋다고 생각해요. 시험 보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발달하고 그런 거 좋지만 이제 문제는 부모님의 조급심이 천재를 없애고 다 똑같은 획일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그것도 사회적인 현상이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팍팍한 삶에서 이제 부모님의 조급심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천재적인 아이들이 조금 더 평범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학원은 여러분 자기의 과정과 수준에 맞는 것을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학원에 들어가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높은 반에 만족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완료되어 있어서 학원을 다니는 거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행이 완료가 돼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죠. 학원에 가서 칠판 수업 들어봐야
정말요, 여러분, 정말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거의 95%가량의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학원, 좋은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대부분 해답지에 있는 풀이대로 풀어줍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풀면서 얘들아, 이 방법이 해답지에 있는데 나는 이 방법보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면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수업하는 선생님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니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초, 중, 등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빠른 선행과 많은 학습량이 우리 아이한테 반드시 득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